우리의 도시, 집, 들판 아래에는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우연한 발견부터 현대의 이해를 거스르는 유물까지 우리가 걷는 땅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말문이 막힐 놀라운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1. 리차드 3세의 유적. 놀랍게도 영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군주 중 한 명인 리처드 3세의 유해가 2012년 레스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의 마지막 안식처에 관한 500년 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1483년부터 1485년까지 재위했던 리처드 3세는 보스워스 전투에서 사망한 마지막 영국 왕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현재 도시 주차장으로 개조된 그레이 프라이어즈 수도원을 가리키는 역사적 기록 덕분에 위치되었습니다. 고고학팀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척추 기형과 두개골 부상을 입은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살아있는 두 후손의 DNA와 비교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 리처드 3세는 레스터 대성당에 영예롭게 안장되어 수세기 동안 열려있던 역사적 장을 마감했습니다. 2번, 갤러웨이의 보물. 2014년에 데릭 머클레너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스코틀랜드 갤러웨이의 습지를 탐험하던 중 뛰어난 바이킹 보물인 갤러웨이 호어드를 발견했습니다. 1000년이 넘은 이 발견에는 바이킹 여행과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100개 이상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물 중에는 금, 은, 수정, 유리구슬, 나무 기독교 십자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왔으며 바이킹 무역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매장을 나타내는 인간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물은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수 있습니다. 200만 파운드의 가치로 추산되는 이 보물은 개인 수집가에게 판매될 수 없습니다. 영국 전역의 박물관에서는 현재 이 매혹적인 역사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보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 4000년 된 통나무관. 2018년 7월 영국 링컨셔의 한 골프장에 연못을 건설하던 중 인부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4000년 된 무덤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부족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유해가 속이 빈 참나무 줄기로 만든 관에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이 3m, 너비 1m 정도의 관은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내부에서 고고학자들은 나무 손잡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돌도끼를 들고 있는 전사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이는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발견을 제공하는 극히 드문 발견입니다. 사용 흔적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의 도끼는 기능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신분의 상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무덤 내부에서는 주목이나 향나무 잎의 흔적이 발견되어 당시의 장례 관행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식물들은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천연 방부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견은 청동기 시대 생활과 관습의 측면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의식 전통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번호 4.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노도사우루스. 2011년 3월 캐나다 엘버타의 오일샌드 광산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건은 과학계를 말문이 막혔습니다. 포어트 먹머레이 근처에서 중장비를 운영하는 한 작업자는 처음에는 갈색의 갈비뼈 모양의 돌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과학적으로 보레알로펠타, 보리올로펠터로 알려진 노도사우루스, 노도수어의 유난히 잘 보존된 유적임이 밝혀졌습니다. 1억 1천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이 공룡은 무게가 1톤이 넘고 뼈판이라는 두꺼운 갑옷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화석을 특히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보존 상태입니다.
그의 몸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미라처럼 보였고 전문가들은 질감, 갑옷의 배열, 먹이 등 거의 보존되지 않는 세부 사항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노도사우루스는 나무와 같은 단단한 물질을 피하면서 양치류와 기타 낮은 식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백악기 초기 생태계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제공하며 그 상태와 먼 과거에 대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 모두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인상적인 화석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번호 5. 날씨로 드러나는 신비한 아일랜드 중세 헨지. 매혹적인 운명의 뒤틀림 속에서 아일랜드의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고고학적 보물이 드러났습니다. 열정적인 역사 연구가인 앤서니 머피는 드론으로 아일랜드 풍경을 탐험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의 가뭄으로 인해 말라버린 연못이 있던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땅의 독특한 원형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유명한 스톤헨지를 연상시키는 직경 약 150m의 원형 헨지인 기념비적인 구조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이 발견은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조사한 결과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5,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헨지는 아일랜드 신석기 시대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유사한 사이트와는 다른 독특한 기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의례적 모임을 위한 의례 장소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클의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발견은 아일랜드 고대 공동체의 사회적, 종교적 관습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번호 6. 흑해 선박묘지. 2016년 해양 고고학자들은 불가리아 해안 근처 흑해 바닥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 수위를 조사하던 중 그들은 완벽하게 보존된 총 41개의 난파선을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는 2,500년 이상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흑해의 독특한 조건 덕분에 가능했다. 150m, 약 490피트 이상의 깊이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온전하게 남아있는 목조 구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최첨단 수중 차량과 고해상도 카메라를 갖춘 연구원들은 이들 선박에 상세한 3차원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고급 스캐닝 도구는 오스만 제국에서 비잔틴 시대에 이르는 시대의 유물을 드러내면서 광대한 지역의 지도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보물을 되찾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선박의 상태를 보존하고 주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배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얻은 이미지에는 돛대 구멍, 나무에 새겨진 복잡한 조각 등 고대 선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혹적인 세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의 특별한 화학적 구성과 이 깊이의 빛 부족으로 인해 유해를 분해할 수 있는 해양 유기체의 발달이 방지됩니다. 이로 인해 이 타임캡슐은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에게 해양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번호 7. 이집트 예술 혁명. 대략 기원전 1353년부터 지속된 아마르나 시대로 넘어가면 이는 당시 이집트 전통을 깨뜨린 예술적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는 길쭉한 체형, 기울어진 어깨, 야른 목, 비스듬한 눈, 튀어나온 입술, 뾰족한 턱 등 과장된 얼굴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케나톤 파라오의 아내인 네페르티티 여왕은 이 스타일의 저명한 인물입니다. 주목할 만한 예는 영국 옥스포드의 예시몰리언 박물관에 전시된 석회암 부조입니다. 이곳에서 네페르티티는 아커나톤이 숭배했던 태양 원반인 에이턴 신에게 꽃다발을 바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조에는 여왕의 길쭉한 얼굴, 가는 팔다리, 양식화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는 아마르나 시대의 공식 궁정 작업에서 이 스타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예술적,
종교적 관습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집트 예술과 문화에 대한 네페르티티와 아케나톤의 지속적인 영향을 입증합니다. 숫자 8. 고대 이집트 두루마리 발견. 2022년 말 기원전 300년경에 사망한 아모스라는 남자의 관 안에서 사자의 서에 나오는 15m 길이의 고대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지난 1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발견된 최초의 완전한 파피루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집트 관광청은 2023년 2월에 이 발견을 발표했지만 처음에는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대중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예외적인 상태에 있는 파피루스의 첫 번째 이미지를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은 텍스트와 그림의 일부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펼쳐진 두루마리는 현재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망자의 서, 복 오브 더 데드는 망자의 지하세계 여행을 안내하기 위한 종교적 문헌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문, 기도, 영혼이 가는 여정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상형문자의 필기체 형태인 하이렌네틱으로 작성되었으며 150개의 열에 배열된 113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파피루스 전체에 260번 등장하는데 이는 그 이름이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이 책은 사파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는 질서정연한 구조로 높은 자격을 갖춘 서기관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9. 비잔틴 보석. 2023년 2월 금속 탐지기 견습생이 독일 북부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니키 안드레이어스 스타인머는 강사와 함께 세 번째 여행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바이킹 시대의 주요 상업 중심지인 슐레스비올슈타인의 유틀란트 반도에서 800년 전 묻혀있던 동전과 보석의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후 주 고고학자들은 해당 지역을 발굴하여 약 30개의 은화, 귀걸이, 금도금 반지 2개, 반지 조각 1개, 비골 2개를 발견했는데 이는 보석이 박힌 금세공이 달린 귀걸이 한 쌍을 강조합니다. 이 동전은 덴마크 왕 발데마르 2세의 통치 기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물은 13세기 전반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겨져 있던 청 가방은 농업 활동으로 인해 약간의 동요가 있었지만 내용물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보물이 숨겨졌을 때 그 지역은 이미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귀중품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번호 10. 오래된 수세식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비교적 현대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400년 전 중국 오른쪽 지역에서는 이미 수세식 화장실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단, 황제나 궁정에 속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2023년 2월 산시성 외양 유적지의 고고학자들은 수동 수세 장치가 장착된 변기의 아래쪽 절반이 발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양은 여러 고대 중국 왕조의 수도였으며 이 화장실은 왕실 인사들이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수세식 변기는 10세기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는 19세기에 발명된 것입니다. 번호 11. 고대 수메르 선술집.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술집이나 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이라크 라가시에서 약 4700년 전에 고대 수메르 선술집이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고 놀랍게도 여전히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설 당시 라가시는 자체 왕과 고대 근동 최초의 도시 중심지 중 하나를 보유한 독립도시 국가였습니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술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선술집 폐허에서 150개의 서빙 그릇, 식사용 벤치, 동물 및 생선뼈, 심지어 원시적인 냉장 시스템까지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음료에 대한 수메르인의 잘 알려진 열정과 일치하는 맥주를 만들고 소비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는 맥주 양조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령 문자판에서 나오며 이는 정통 수메르 맥주를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일부 매니아들은 그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번호 12. 고대의 손자국. 2023년 1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천년된 마른 해자에서 인간의 손자국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예루살렘의 술탄 술레이만 거리 발굴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자는 고대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폭 9m의 바위에 직접 깎아 만든 깊고 넓은 방어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고대 예루살렘에 침입하는 군대에 대한 추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099년 1차 십자군 동안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건너는 데 5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손자국은 의도적인 성격 때문에 특히 궁금합니다. 구덩이는 단단한 바위를 깎아 만든 것이므로 단순히 흙이나 부드러운 돌에 손을 대고 눌러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각한 것이다. 그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3. 테살로니키의 고대 발견. 얕은 토양에 묻혀있는 물체는 어디를 봐야 할지 아는 문명이나 고고학자들에 의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더 깊이 묻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표면으로 가져오기 위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2019년 4월 테살로니키 거리에서 새로운 지하철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동안 발견된 놀라운 고대 그리스 유물 컬렉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발견물에는 그리스의 유명한 여신 아프로디테의 화려한 조각상과 반지, 금관, 수많은 도자기 조각이 포함됩니다. 유물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땅에서 안전하게 발굴하는 동안 지하철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유물 외에도 6세기의 도시의 주요 도로였던 고대 돌거리인 데쿠마누스 막시무스, 디큐머너스 맥시머스와 테살로니키 최초의 기독교 교회 유적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테살로니키는 중세시대에 상대적으로 무명 상태가 되기 전까지 1000년 이상 그 중요성을 유지했던 강력한 상업 도시이자 종교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30만 점 이상의 유물이 회수되었으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번호 14.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 이집트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러 세대의 고고학자들의 평생의 집착이었지만 컬라이어 피림리아스 파퍼카스터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무덤을 찾는 데 더 가까워졌습니다. 14년간의 수색 끝에 그리스 고고학자는 2012년 알렉산드리아의 샬라트 정원에서 웅장한 초기 헬레니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상은 알렉산더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그것을 계속 발굴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2019년에 그녀와 그녀의 팀은 오늘날 존재하는 도시 표면에서 10m 아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왕실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의 기초가 발견되었습니다. 전 황제이자 파라오는 원래 멤피스시에 묻혔으나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딴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2300년 전에 쓰나미를 겪었고 도시의 물에 잠긴 기초는 연간 0.45cm씩 가라앉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레한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3.6m 이상 가라앉았고 계속해서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위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고 그 아래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잊혀졌습니다. 무덤은 저 아래 어딘가에 있고 확실히 새로 노출된 왕실에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번호 15. 로마 장례식 비석. 2023년 2월 이탈리아의 고고학자들은 훨씬 더 희귀한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매장된 사람의 부조 초상화가 있는 로마
제국 시대의 장례식 비석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브루초, 어브루소, 지역의 부키아니코, 버키어니코에서 일부 도로 공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근처에는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비석이 과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래 위치에서 옮겨졌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석에는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오스에 해방된 여인 아메티아 루파, 이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드리십시오. 역사 기록에는 제국 시대 초기에 이 지역에 살았던 메티아 가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 중 한 명인 마르쿠스 메티우스, 마어커스 메이티어스는 기원전 58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의 특사였습니다. 비문에는 아메티아 루파, 에임티어 루퍼, 가 가족의 노예였다가 나중에 그녀의 딸과 마찬가지로 풀려났음을 나타냅니다. 루파라는 이름은 그녀의 붉은 머리에서 따온 것일 수도 있다.